다리 7개를 각각 딱 한 번씩만 건너서 도시를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자, 18세기 프로이센으로 갑니다. 강 위에 세워진 도시 하나 이야기죠. 도시의 이름은 퀘니히스베르크. 프레겔 강이 그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엔 큰 섬이 2개, 그리고 그 양쪽으로 육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 땅을 잇는 다리는 7개, 북쪽 2개, 남쪽 2개, 나머지 3개였죠. 주말마다 시민들은 산책길에 이런 내기를 걸었습니다. 재미 삼아 하는 놀이였죠. 규칙은 딱 셋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산책은 그 자리에서 실패죠. 수많은 사람이 주말마다 강가로 나가 직접 발로 뛰며 그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오랜 숙제로 남았죠. 절대 불가능하다고 증명해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못 찾은 것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발로는 닿을 수 없는 답이었죠. 이 수수께끼를 끝내러 당대 최고의 수학자가 옵니다. 이제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강가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일러의 진짜 천재성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걷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죠. 땅이 얼마나 넓은지, 강폭이 얼마나 되는지, 다리가 몇 미터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산책 경로를 좌우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어느 땅이 어느 다리로 연결돼 있는가. 그래서 오일러는 땅 넷을, 그러니까 섬들과 양쪽 육지를 점 넷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리 7개는 2점을 잇는 선 7개가 됩니다. 지도에 남은 건 이게 전부예요. 넓이도 길이도 지웠는데 문제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남은 건 연결뿐입니다. 이름을 붙일게요. A는 북쪽 육지, B는 동쪽 섬, C는 남쪽 육지, D는 중앙섬입니다. 왼쪽은 실제 도시, 오른쪽은 오일러가 본 그림입니다. 정보는 같은데 오른쪽엔 군더더기가 없죠. 거리도 크기도 다 벗어던지고 연결만 남긴 순간 그래프 이론이 태어났습니다. 이 단순한 그림이 오늘날 길찾기와 네트워크 분석, 수많은 알고리즘의 뼈대가 됩니다. 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이 그림, 사실 우리 모두 어릴 적에 해본 놀이입니다. 바로 한붓 그리기죠.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기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규칙은 셋, 펜을 떼지 않고 같은 선을 2번 긋지 않고 모든 선을 지납니다. 그럼 직접 해볼까요? A에서 출발해서 다리를 하나씩 차례로 건너봅니다. 6개까지는 술술 건너집니다. 그런데 6번째의 중앙섬 뒤에 서게 되죠. 뒤에 붙은 5개의 다리가 이미 전부 소진됐습니다. 나갈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C와 B를 잇는 다리 하나가 영영 건너지 못한 채로 덩그러니 남습니다. 순서를 바꿔 몇 번을 다시 해봐도 늘 하나가 남죠.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파고들면 놀랍도록 단순한 규칙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땅을 지나쳐 가려면 들어오는 다리 하나에 나가는 다리 하나가 꼭 필요하죠. 다리는 항상 들어옴과 나감,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소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작점도 끝점도 아닌 중간 경유지에 붙은 다리 수는 반드시 짝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짚고 갑시다. 한 점에 붙은 선의 개수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다리 개수예요. 이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갈라봅시다. 그럼 차수가 홀수인 땅은 어떨까요? 짝이 안 맞는 다리가 하나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러니 짝 없는 다리를 가진 그 점은 여정의 시작이거나 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경로에서 시작점과 끝점은 많아야 2개뿐입니다. 셋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주 단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홀수점은 많아야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자, 이걸 전부 모으면 한붓 그리기에 절대 법칙이 완성됩니다. 홀수점이 하나도 없으면 오일러 회로입니다. 모든 다리를 건너 제자리로 돌아오죠. 딱 둘이면 오일러 경로, 한 홀수점에서 출발해 다른 홀수점에서 끝납니다. 넷 이상은 불가능이고요. 자, 이제 이 법칙을 퀘니히스베르크에 그대로 대봅니다. 내 땅부터 차근차근 세죠.
차수를 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땅에 붙어있는 다리를 손으로 세면 그만이죠. 북쪽 육지 A는 중앙섬으로 둘, 동쪽 섬으로 하나, 셋이죠. C와 B도 셋입니다. 그리고 중앙섬 뒤 북으로 둘, 남으로 둘, 동으로 하나, 다 합쳐서 5이죠. 이제 네 숫자를 나란히 놓아봅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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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 넷 다 홀수죠. 막대 그래프를 보시죠. 하나도 빠짐없이 빨강입니다. 내 땅이 전부 홀수라는 뜻이죠. 손으로 센 게 못 믿어오면 코드로도 세어봅니다. 파이썬 몇 줄이면 끝나는 일이죠. 차수를 다 더하면 14, 다리수의 2배가 딱 맞습니다. 홀수점은 역시 4이고요. 법칙이 허락한 홀수점은 많아야 2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넷, 허용치의 2배죠. 여기서 오일러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무도 못 찾은 게 아니라 답이 없다고요. 더 영리한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없는 정답을 찾아 강가를 헤맸던 거죠. 이제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챙기고 갑시다. 사소해 보이지만 여기서 모든 게 갈립니다. 모든 점의 차수를 전부 더해보세요. 그 합은 정확히 다리수의 2배가 됩니다. 이유는 싱겁습니다. 다리 하나는 양쪽 끝에서 각각 한 번씩 세어지기 때문이죠. 퀘니 히스베르크로 확인해 볼까요? 내 땅의 차수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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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이었죠. 다 더하면 14입니다. 다리는 7개니까 그 2배도 14,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이 단순한 등식에는 근사한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악수 보조정리라고 부르죠. 악수는 늘 2사람이 하죠. 그래서 내민손을 전부 세면 총합은 언제나 짝수입니다. 자, 여기서 곧바로 결론 하나가 툭 따라 나옵니다. 꽤 놀라운 결론이죠. 차수의 총합은 짝수죠. 짝수 차수들의 합도 짝수니 남은 홀수들의 합도 짝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홀수를 홀수게 더하면 홀수가 됩니다. 그러니 홀수점은 짝수 개일 수밖에요. 그래서 판정표에 홀수점 1개, 3개, 5개 칸이 아예 없는 겁니다. 넷이라 불가능한 것과 셋이라 불가능한 것은 차원이 아주 다른 불가능인 겁니다. 홀수점만 세면 정말 끝일까요? 판정에는 말하지 않은 전제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모든 다리가 하나의 덩어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게 숨은 대전제입니다. 용어로는 연결 요소가 하나여야 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다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발레 하나, A와 B만 선 3개로 이은 섬, C와 D만 선 2개로 이은 섬입니다. 홀수점을 세어보면 A와 B, 딱 2개입니다. 조건은 아주 멀쩡히 만족하죠. 그런데도 이 그림은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두 덩어리 사이를 건널 다리가 아예 없으니까요. 펜을 떼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한 조건은 2입니다. 하나로 연결될 것, 홀수점이 없거나 딱 2일 것. 퀘니 히스베르크는 연결은 돼 있었습니다. 탈락 사유는 오직 하나, 홀수점 4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다리를 딱 하나만 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다시 봅시다. 홀수점인 A와 C 사이의 다리 하나를 새로 놓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A와 C의 차수가 동시에 하나씩 올라갑니다. 셋이던 것이 4이 되죠. 이제 A와 C는 들어온 만큼 나갈 수 있으니 그냥 스쳐가는 경유지가 됩니다. 이제 남은 홀수점은 B와 D, 딱 2뿐입니다. 허용치인 2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뒤집힙니다. 방금 이 도시에 오일러 경로가 태어난 겁니다. 단 하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로는 아닙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로 달라야 하죠. 코드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다리 7개는 불가능, 8개는 경로 존재입니다. 실제 경로도 그대로 나옵니다. D에서 출발해 8다리를 다 밟고 B에서 끝나죠. 8개의 다리의 번호를 매겨보면 한 부두로 이어지는 길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다리 하나가 도시의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홀수점이 4에서 2로 줄었을 뿐인데요. 이제 한 덩어리로 이어진 도형이라면
어느 것이든 그 자리에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이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빨간 점, 그러니까 홀수점의 개수만 세면 됩니다. 유명한 도형 4개를 한꺼번에 판정해보죠. 빨간 점이 바로 홀수점입니다. 먼저 봉투, 그러니까 집 모양입니다. 홀수점이 둘이니 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제자리로는 못 돌아옵니다. 홀수점 하나에서 출발해 다른 홀수점에서 끝나죠. 다음은 정사각형. 4점 모두 차수가 둘이라 어디서 출발하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삼각형 2개가 한 점을 공유한 나비 넥타이도 홀수점이 없으니 역시 회로입니다. 마지막은 4점을 서로 다 이은 완전 그래프. 차수가 모두 셋, 홀수점이 넷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입니다. 퀘니 히스베르크가 막혔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이유입니다. 오일러가 진짜로 남긴 건 다리 퍼즐의 정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이와 각도를 아예 재지 않는 기하학을 이 세상에 처음 내놓은 겁니다. 다리를 고무줄처럼 느리든 섬을 찌그러뜨리든 연결 관계만 같다면 답도 똑같으니까요. 4점을 하면 어디로 끌어다 놓아도 연결과 차수는 그대로죠. 이걸 불변량이라 합니다. 느리고 구부려도 변하지 않는 성질, 그것만 파고드는 분야가 위상수학입니다. 오일러는 이걸 라틴어로 위치의 기하학이라 불렀고 그게 위상수학의 씨앗이 됐죠.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사위처럼 볼록한 다면체는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이 늘 2. 정육면체는 8 빼기 12 더하기 6이 2. 정사면체를 세어봐도 역시 2입니다. 공으로 느릴 수 있는 다면체라면 이 값은 언제나 2. 그래서 오일러 지표라 부릅니다. 현실을 점과 선으로 줄이는 이 능력이 없었다면 구글 맵스의 길 찾기도 없었을 겁니다. 위대한 수학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다리 하나를 건너는 평범한 산책 속에 숨어 있죠. 다음 지도를 보거든 펜을 대기 전에 홀수점부터 세어보세요. 답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